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2주간 시행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의 간담회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는 누가 있나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옆자리를 드립니다. 참여자들이 말하는 생생한 후기, 함께 감상해 보세요. 오늘 다들 저희가 어제 공지했듯이 다들 한 분씩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감동적인 소감문을 발표하시는 분께는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말을 못 이어요. 한혜정님, 그 화면 해설 영화도 어둠 속의 대화도 일단 다 좋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재택근무라 외출을 거의 안 한 상태예요. 저 일주일에 외출 많아봐야 한 세 번 하나?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일단 사람과의 공감이 있어서 좋았고, 영화도 되게 정신장애인의 자립, 뭐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제가 화면 해설 영화를 보면서 항상 장면을 상상하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그 봉사자님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그런 불편한 거는 못 느꼈지만은 다음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또 이런 사업이 된다면은 그 시각장애인 안내법 같은 거, 뭐 사전교육 때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짧은 걸음이라도 좀 걸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영화 끝나고 부대 토크 할 때 나가면서 사실은 접이식 그 테이블 그거 펴고 접고 하는데 거기 무릎을 박아가지고 혹이 좀 났었거든요. 나가면서 잘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런 안전사항의 그 안내법 같은 거 이런 거 좀 사전에 좀 인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정 선생님. 이영민님, 저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드물고 또 직접 시각장애 체험을 해보는 게 쉽지가 않은 경험인데 이번 옆자리를 드립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남의 기회나 또는 여러 의미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프로그램의 취지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잠시지만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장애에 대한 불편이나 고충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좋았고, 누구든 장애를 가질 수 있고, 나 또한 장애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뭔가 책임의식이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어둠 속의 대화. 어둠 속의 대화? 네네. 왜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경험을 하면서 공포감, 안 보인다는 거에 대한 공포감을 몸소 몸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최진성님 발표해 주세요. 우선은 화면 해설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화면 해설하기 볼 때 저희 시각장애 관련된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쪽 정신 쪽이어가지고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뭐지? 그래서 저는 우선 시각장애인들을 초청해 놓고서는 이런 영화? 그런데 보면서 공통점도 많았고, 여러 사연들은 달랐지만, 그 아픔도 거의 이제 비슷했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자원봉사님들에게 안대를 씌워서 1분 정도 이렇게 음식을 먹게 했잖아요. 그때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때까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넘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안대를 주고 식사하게 만든 거는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아쉬운 거는 1분이라는 거. 좀 더 늘려서 얼마나 힘든지 좀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대신에 반대로 이 취지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 금요일 날 MB 존스 어둠 속의 대화 거의 90분 동안 체험하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거는 배를 타고 한 10분 정도인가요? 여행을 했다는 거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 배를 타면서 제 과거 속으로 날아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최현진님 나눠주세요. 이틀간의 봉사였지만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게 제가 사실 낯을 되게 많이 가리는 편인데 네, 제 짝꿍이었던 혜정님께서 성격이 되게 밝으시고 부친성도 되게 좋으신 분이어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활동을 참여하기 이전에도 뭔가 장애인 그 인식 개선에 힘쓰시는 학교 동아리나 선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었는데 정작 제 주변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없다고 느껴가지고 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은 거를 뭔가 체화하기까지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봉사는 직접 시각장애인 분들이랑 소통하고 직접 경험해 보면서 많이 와닿을 수 있었고, 봉사의 의미를 조금 더 새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장 인상 깊었던 봉사는 해설 영화를 듣는 거였어요. 뭐 조금 부끄럽지만 저 스스로가 장애인을 많이 이제 그 장애인의 권익이 많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영화를 본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번 활동을 통해서 처음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영화의 서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제 기억력도 별로 안 좋아서 등장인물을 외관이 아닌 이름으로만 구분을 하는 게 뭔가 저의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어서 피로감도 조금 느꼈어요. 또 같은 공간에 있지만 20명 남짓의 사람들이 서로 상상하는 장면들이 다르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안 사실인데 그 정경호나 김성균 같은 유명한 배우들이 참여한 작품이더라고요. 조금 그 부분도 놀라웠고 또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 생각인데 그 세상에는 정말 많은 영상 작품들이 있고 당장 유행하고 있는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것도 아무렇지 않게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켄드댓 같은 베리어 프리 영화는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베리어 프리 영화가 많이 제작이 되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조금 더 많은 작품들을 향유할 수 있고 좀 시력이 안 좋은 대한민국 성우분들한테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아직 활발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찾아보니까 너의 이름은이나 시간을 달리는 소녀같이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들도 그 사단법인 베리어프리 그 영화 제작위원회 거기서 영화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제가 이미 본 작품이지만 음성으로 들으면 또 어떻게 다를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가장 제가 조금 더 여운을 받았던 거는 그 직접 저의 파트너랑 이야기를 했던 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 외에도 이동할 때나 밥을 먹으면서도 제 짝꿍이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뭔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음성 해설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식이라던가 뭔가 유도블록을 따라서 스스로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비록 시력에 큰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긴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냥 도움만 주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뭔가 그분들에게는 조금 신뢰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뭐 버스 정류장에 유도블록을 따라서 줄을 서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거나 뭔가 그 위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셨던 것 같이 뭔가 아직도 장애인을 잘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 친구들이랑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 친구도 이제 길을 걸을 때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접하면은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경험이 주는 여운이 커서 다른 친구들에게나 사람들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좋은 봉사활동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쉬웠던 점은 만남이 2번밖에 안 됐다는 거? 그게 좀 아쉬웠고, 그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하면서 다른 분들이랑도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아쉽고, 저는 또 아쉬웠던 게 그 연락을 조금 늦게 받아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너무 죄송하게도 혜정님께서 그때 다치셨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전 교육 같은 거를 꼭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그 한 가지 제안하고 싶었던 거는 혜정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풍기를 선물을 받았는데 설명서를 이제 읽지 못하셔서 조립하는 데 2시간이 걸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는지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런 안대를 가리고 무언가 물건을 조립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유철 선생님. 저는 영어 보는 거하고 어떤 쪽이 제가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했을 때는 등지 못하는 게 없고 할 수 있다는 걸 느꼈고 또 어떤 쪽에 대화에서는 서로 도와가면서 다니면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쪽에 대화에서 여러 명 같이 다니면서 게임도 하고 그런 거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것이 있었다면 어떤 쪽에 대화에 또 악량인들 있었는 냉정한 눈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시각장애인들도 자연 삶을 저렇게 악량할 수 있구나. 그렇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끝입니다. 네. 선생님 잘 들으셨죠? 다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철님. 정승현님. 안녕하세요. 정승현입니다. 제가 처음 활동하기 전에도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자는 생각보다는 파트너분과 같이 활동을 재밌게 해보자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을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경직이 돼 있었는데 이제 파트너분께서 저를 처음 보고 나서 처음부터 말 되게 편히 걸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거나 이동할 때나 이럴 때 그때그때마다 제가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잘 찝어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긴장을 되게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 영화에서는 뭐 장애인들도 직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앰비전스에서도 시각장애인분들이 안내를 하시는 직업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참여해주신 뭐 시각장애인 분들도 직업이 되게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랑 다르실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건 근본적으로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배워갔습니다. 정말 활동이 2번뿐이었다는 게 진짜 아쉬울 정도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세정님 나눠주세요. 우리 일상에서의 시각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것인데요. 첫째 날에 화면에서 영화를 보면서 평소에 보던 방식이 아니라 집중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등장인물의 이름과 상황을 생각하면서 감상하는 게 많이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화면에서 영화를 시청하시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는데 하지만 시각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영화에서 주는 숨은 교훈들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저도 시각장애인 분들과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름처럼 정말 제가 시각장애인 분들의 옆자리에서 깊은 교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엠비저스에서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하셨을 때 더 의미가 있고 따뜻한 일이라는 생각을 들었고, 전시회 내내 뭔가 이렇게 1초도 지루한 적이 없었던 건 거의 처음인 것 같고, 진짜 잊지 못할 경험인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한 번씩 체험해 보라고 추천해주고 싶고요. 비록 모든 참가자분들과 대화를 나눠보지는 못했지만, 봉사가 끝나고도 카페에 가서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몰랐던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에티켓이라던가 이론적인 것들도 많이 알 수 있어서 저도 파트너분께 미숙한 부분도 있었고, 시각장애인 안내는 처음이었는데, 다음에 비슷한 일로 시각장애인 분들을 안내하게 된다면 조금 더 자신 있게 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좀 더 오랜 시간 함께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전 너무 좋았고 재밌었기 때문에 2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5번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장애인 복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자신이 별로 없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 봉사로 조금 더 제 진로에 대한 확신과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고, 꼭 장애인 분들의 옆자리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더 확신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 모든 종사자분들도 그렇고 시각장애인 분들이 다 너무 잘해주시고 밝은 분위기에서 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근한 일단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다들 모든 분들이 너무 좋으셔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더 재밌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 화면의 설 영화에서 좀 느꼈던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 저 나름대로는 뭔가 좀 제가 재밌는 걸 추구하고 좀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거, 좀 흥미로워 보이는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데, 그 영화 내용도 그렇잖아요. 그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제 우표 붙이는 일만 하다가 다른 일, 그분들이 할 수 있고 또 원하는 일을 하게 된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감도 많이 됐고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비장애인 분들이 다들 안대를 쓰고 봤으니까 그게 좀 많이 궁금했기도 하고 어땠을까라는 게 좀, 어둠 속의 대화에서는 저도 좀 저시력인데 평소에 지팡이를 안 짚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전맹이 된다면 보행하는 게 많이 어렵겠구나. 제가 그 안에서 그렇게 못 다닐지 저도 몰랐는데 제가 제일 뒤처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어둠 속의 대화도 되게 재밌었고 흥미로운 전시였었던 것 같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좋았던 이유가, 장애라는 게 저는 좀 조심스럽고 무조건 불편하고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랑 만나는 사람들은 좀 그런 걸 느끼도록 하고 싶었는데, 최대한,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것도 결국엔 사람이고 그냥 뭐 어딘가 하나 아니면 어딘가 뭐 여러 군데가 불편한 사람인 거니까, 그냥 장애라는 거를 무조건 막 도와주고 뭐 조심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편한 사람으로 가고 싶었는데, 일단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네, 짝꿍 지금은 없지만 되게 친해진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유독 짝꿍이랑 친했잖아요. 그죠? 네, 그쵸. 동갑이기도 하고 네. 서로 관심 있는 분야가 비슷해서 얘기도 잘 통하고, 그 친구가 말도 많이 걸어주고 해서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하려고요. 다음 양소영님.
저는 우선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관계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사실 처음 옆자리를 드립니다라는 프로그램의 그 명칭을 들었을 때는 옆자리라는 표현이 되게 막연하게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단 2번이긴 하지만 활동을 직접 하면서 옆자리라는 의미를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앞에 양보할 대상도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고, 또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못할 게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와 함께한 그 유철 씨는 인천에서 서울까지 장거리를 항상 오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했다고 하고요. 또 어둠 속의 대화에서 만난 그 로드마스터 효정 씨는 길을 직접 익혀서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또 저 역시 좀 장애인은 무조건 도와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것 같아서 반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저는 특히 그 어둠 속의 대화가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다 같이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모두 구분 없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앞을 나아간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에게 도움을 받듯이 비장애인도 장애인에게 도움을 받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아무튼 그렇게 인지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개인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권성빈님 아시죠? 근하님 짝꿍. 그분이 블로그 올렸잖아요. 우리 단톡방에 공유했었죠. 그거 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번 주 종로 임명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진행하는 옆자리를 빌려드립니다. 고치라고 해야겠다. 아무튼 옆자리를 빌려드립니다. 시각장애인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명칭은 봉사활동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시각장애인 인식 개선 체험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시각장애인과 짝을 이루어 같이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는 봉사활동이다. 첫날에는 온라인으로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2번째 날에는 시각장애인과 같이 화면 해설 영화를 관람했다. 종로역 근처 집계 장소에서 담당자님께 인사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왼쪽에 어떤 남자분이 앉아 계셔서 봉사활동 참여하러 오신 분인 것 같아 인사를 건넬까 하다가 쑥스러워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런데 담당자분이 오셔서 서로 인사 나누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나와 짝을 이룰 시각장애인이라고 했다. 근하님이네요. 응당 머릿속에 그렸던 시각장애인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거나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편이라 전혀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을 못했었다. 이야기를 할 때 시선도 잘 맞추고 도움 없이도 혼자 잘 걷는 편이라 장애 등급이 높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해보니 장애 등급이 제일 높은 1급인데다가 색 구분은 안 되고 형체만 구분되어 무엇인가 있다는 것만 구분되는 정도라고 했다. 이렇게 또 한 번 나의 선입견에 반성하게 되었다. 짝꿍과 이야기해보니 나랑 동갑이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학교도 같고 이 친구도 심리 상담 일을 하고 있어서 말도 정말 잘 통했다. 영화관에 도착한 후 안대를 받아 쓴 뒤에 화면 해설 영화 관람을 시작했다. 화면 해설 영화를 본 것은 처음이었고 더군다나 안대를 쓰고 영화를 보는 것은 더더욱 처음이었다. 평소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서 넣어주는 시각적이고 자극적인 영화만 보다 보니 대사와 해설만으로 영화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목소리만으로 인물을 구분하는 것 또한 어려웠고
계속해서 정보를 듣고 상황을 능동적으로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 여간 머리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영화를 보면서 또 아쉬웠던 것은 내가 영화에서 보여주는 본질을 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영화는 영상과 소리를 통해 표현하는 예술인데 먼저 안대를 쓰고 있으니 볼 수도 없었고 외국 영화라 더빙으로 듣다 보니 영화에서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느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영화를 볼 때는 대사도 중요하지만 등장인물의 표정, 옷, 제스처 등으로도 인물의 대부분의 성격을 읽을 수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디테일을 보지 못하니 집중이 되지 않았고 인물의 캐릭터를 그리는 것이 힘들었다. 그런데 영화가 후반으로 가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볼 수 없고 대사와 해설로만 영화를 관람하다 보니 나만의 방식으로 장면을 상상하고 궁금해하게 되었다.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이 각자가 그리는 상황이 다르는 것이 신기하고 재밌었다. 어쩌면 나는 본질을 너무 쉽게 보려고 했던 것 같다. 잠깐의 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표정, 제스처, 말투, 옷 스타일 등으로 말이다. 어쩌면 본질은 판단과 정의가 아니라 순수한 궁금증 자체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본질은 실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하고 상상하고 질문하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닐까. 상대방을 온전히 알아가고자 하는 배려 속에 점점 더 내가 아는 그와 실제의 그가 만나가는 것 같다. 처음 만났던 시각장애인 친구와 원래 알던 사이처럼 편안했던 이유는 비록 친구는 잘 볼 수 없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봄으로 나를 봐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순수한 궁금증과 비판단적인 시선을 가진 상담사가 되어야겠다. 선생님들, 오늘 누가 가장 소감을 잘 발표하신 것 같아요? 투표할까요, 저희? 최현진 님이 발표를 잘하신 것 같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미 가반수가 넘었어요, 선생님들. 최현진 님, 음소거 해제해주세요.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진짜 모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권성빈 님이 글을 너무 잘 쓰셔가지고 권성빈 님은 여기 없잖아요. 그치만 너무 좋으시겠다. 어떻게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근데 막 다른 분들 소감 들어보면서 되게 저랑 느끼신 게 비슷한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방학 때 뭐 하실 거예요? 졸업 준비 졸업 하려고요. 준비? 세정님은요? 저는 8월 초에 여행을 한번 갔다 올 것 같고, 장애인 분들이 운영하시는 그런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일손 돕는 거 된다면 할 것 같습니다. 네. 소영님은 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아니죠? 네, 저는 일반 행정이요. 일반 행정이요? 네. 그럼 되게 힘드시는데 어떻게 봉사활동까지 참여하시게 됐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는 봉사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공직에 이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그 전에 많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그래서 지원하게 됐어요. 근하님은 요새 네. 어떤 상담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심리 상담? 상담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요? 마음보듬이라고 어, 상담하고 비슷한데, 이게 시각장애인 분들의 직업 창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안마를 하시니까, 맞아요. 네, 좀 다양한 직업군을 가져보자 해서 어둠 속의 대화처럼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 방 하나를 암실로 만들고 거기서 이제 마음보듬 사라고 하거든요. 마음보듬 사랑. 고객님이 오시면 50분 동안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암실에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철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유철님, 네. 뭐 하시고 있으세요, 요새? 요즘
나 집에서 아침부터 텔레비전도 보고 나 복지관에서 인간 있으면은 나가고 그러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휴식을 너무나도 잘 취하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선생님들, 제가 네. 안대는 하나 드렸잖아요. 안대를 쓰셔서 한 번은 체험을 해보라고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하신 분 있으세요? 그 샌드위치 주신 거 네. 먹어봤어요. 안대를 쓰고요. 네, 와, 어떠셨어요? 와, 완전 훌륭하신데, 그냥? 종이 먹고 좀 힘들었어요. 종이를 드셨어요? 네. 다 벗기신 줄 알고 못 드셨나 보다. 어렵죠? 안대 끼고 먹으니까. 진짜 어려웠고 그 네. 바로 앞에 있는 휴지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게 안대 쓰고 먹는 모습을 누가 봤나요? 아, 친구가 봤는데 친구가 봤어요? 네. 친구도 안대 쓰고 먹게 해봤는데 네. 잘 못하더라고요. 그럼요. 선생님 진짜 그거는 실행력이 좋으시다. 선생님도 해보셨나요? 안 데끼고. 아, 그럼요. 전 남산 체험도 해봤는데 물에 빠질 뻔했어요. 그 생사로 오갔었어요. 안대 끼고 그 남산 체험. 남산 가면은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안대 끼고 계속 걸으시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점자 블록을 이용해서 아, 지편이 하시고요. 잘돼 있어요. 가서 한번 체험해보세요, 선생님들. 음. 오늘 진짜 참여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한 명 한 명 다 주옥 같았어요. 되게 말들이 어쩜 그렇게 말들을 잘하시는지. 그러면 또 다음에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이제 안녕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